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는 현재 메드트로닉사의 마이크라 제품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일단 뭐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은 과거에는 굉장히 거창한 장치였다가요. 현재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 마이크라가 될 만큼 많이 작아졌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100년 전 정도에 페이스메이커 장치가 처음 사람의 심장을 페이싱하기 하였고 그때만 해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게 약간 죄악시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40년대 5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환자를 살리는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체내에 삽입하는 첫 번째 형태의 페이스메이커가 약 1950년대 정도에 메드트로닉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점점 작아지고 몸속에 잘 들어가고 리드도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의 형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모양도 작아지고 이제 80년대 정도 들어서는 그 부작용들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리드 끝에 스테로이드도 일루팅 시켜서 염증도 더 최소화시키고 프로그램도 점점 발전해서 단지 페이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맥까지 조절하고 기록하는 여러 가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고 현재는 그 디바이스를 뭐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까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소개해 주신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으로 그 테크니컬한 측면이 달라진다든지 이러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페이스메이커는 이렇게 가슴에 피아에 박동기를 삽입을 하고 정맥을 통해서 두 개의 전극선, 듀얼이라면 두 개의 전극선이 들어가서 벤트리클 쪽에 있는 전극선은 RV 에이펙스 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억세스하기도 쉽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페이스메이커를 사용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발전들이 있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라고 전극선이 아예 없고 그 가슴팍에는 피아에 아무런 장치도 삽입하지 않는 마치 총알같이 작은 장치를 심장 RV 안쪽에 삽입해 놓는 장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서는 훨씬 더 사용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국내에는 이제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규제를 받고 적용이 되고 하면서 전국에서는 2021년 정도부터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보고가 되고 NEJM에 발표되고 한 것은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임상 데이터는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는 벤트리클에 들어가는 전극선을 제체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체와 이 연결하는 전선을 소형화해서 마치 유선 전화기가 무선 전화기로 발전하듯이 무선 장치가 되어서 요 안에 배터리, 컴퓨터, 그리고 전극선, 뭐 전극선이 필요 없죠. 바로 가서 심어져 있으니까요. 그 역할까지 모두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대체하는 역할로 가장 먼저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듀얼 챔버를 대신하는 것보다는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그동안 하던 역할을 대신하던 정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그동안 하던 역할은 주로는 에이트리움에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는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 환자에서 에이트리움은 생신도 안 해도 되고 페이싱도 해봤자 안 되니까 벤트리클에만 넣어서 센싱하고 페이싱을 해주던 그 역할은 마이크라가 비교적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시스턴트와 퍼머넌트 AF 환자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디케이션에서 페이싱을 굉장히 조금만 해도 백업 정도만 굉장히 조금만 해도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듀얼로 이렇게 AB 싱크로리를 맞춰주는 것의 이득보다 이제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에 의한 리스크가 더 이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서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기본적으로는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라 역시 이제 똑같이 벤트리클에 하나만 넣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액셀러레이터 그 가속계를 내부에 설치가 돼서 그런 심장 내에서 우리가 그 모션도 달라지고 플로우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그 마이크라 똑같이 생겼고 크기도 똑같고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장치가 에이트리움의 그런 무브먼트를 가속기를 이용해서 센싱을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던 개념과는 다릅니다. P웨이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트리움의 그런 말하자면 모션을 인식을 해서 에이트리움이 뛰고 있구나. 벤트리클에 페이싱을 넣어야지. 이렇게 AB 싱크로니를 맞춰주는 마이크라 AV 역시 국내에서는 지난 9월에 급여를 받아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코드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임플란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경우에는 마이크라의 경우에는 에이트리움을 페이싱해주는 역할 그 이외에는 기존의 페이스메이커 시스템들이 하던 역할을 모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AB 블럭만 있는 환자거나 또는 AB 블럭에 AF가 같이 있는 환자 뭐 그런 환자들 군에서 특별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관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넣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작은 기계를 심장에 넣게 되는데요. 그 델리버리 시스템은 이 총알이 심장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 쉬스는 좀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펑처 사이트 헤마토마, 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굴다란 쉬스가 심장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진입한 이후에 보셨던 마이크라 시스템이 심장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이제 그 뷰를 플루로스코픽 뷰를 확인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쉬스를 장치를 하게 되고 그 위치가 확인이 되고 이제 임플란트를 딱 꽂아 놓게 되면 얘를 데리고 갔던 델리버리 쉬스는 제거를 하고 인테로게이터 원래는 가슴팍에 올려서 무선 점검을 했던 인테로게이터를 이렇게 심장 위치에다가 올려서 잘 작동하는지 시술 중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확인을 하고 뭐 다른 환자인데요. 뭐 원하신다면은 조영제를 사용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넣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뷰를 바꿔서 세텀 쪽으로 잘 붙어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는 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도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안전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그 RV의 트라베큘레이션들 사이에 머스큘레이처들 사이에 단단히 걸려 있게 되고 이렇게 무브먼트와 상관없이 단단하게 걸려서 뭐 모션은 요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 좋죠. 이제 레스 인베이시브하고 리커버리 타임도 적고 스킨 운드 뭐 전혀 없고 리드에 의한 컴플리케이션도 아예 없게 되고 따라서 뭐 있을 수 있는 포켓 관련 뉴모소락스, 헤모소락스 이런 것들이 전혀 그냥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마이크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일단 가장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기계 자체의 가격이 좀 비싸고 국내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기계 가격만 약 550만 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환자들이 이제 그럼 더 비싼 기계, 뭐 실험적인 기계 아니냐, 뭐 얼마 안 된 기계 아니냐 이렇게까지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안전하고도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환자들이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한 10% 미만의 환자들에서 그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이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에서는 한 10% 미만, 듀얼 챔버에서도 한 9% 정도로 미국 데이터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그거에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는 인펙션도 있을 것이고 포켓 관련, 리드 관련, 뭐 비너스 스롬보시스 사실 대부분은 디바이스를 넣은 부위나 리드 관련한 컴플리케이션들이 초기에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한 비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초기 비용이 높은 마이크라 하지만 그러한 비용이 들지 않는 컴플리케이션 비용이 들지 않는 마이크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각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데이터에도 비슷하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메드트로닉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이 된 연구이기는 한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나라니까
네, 페이스메이커 그동안에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났고 만약에 그 환자들 중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이크라였다면 얼마 만의 사람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 있고 비용 효과는 얼마나 됐을까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메이커 한 삽입을 한 사람 중에서는 한 5% 정도의 환자들이 마이크라를 넣었다면 겪지 않았을 부작용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어떤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요 정도 규모구나라는 것들이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아직 그러한 데이터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 체감한 내 앞에 환자가 컴플리케이션을 오지 않는다면 진짜 뭐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컴플리케이션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외국 데이터보다는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그러면은 리들리 스페이스 메이커가 도움이 될 것인가 임상 경험을 이제 조금 공유를 하자면 조금 전에 이제 타비 관련해서 최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험한 이제 타비 환자 중에서 마이크라를 삽입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타비 프로시저가 굉장히 잘 되었고 임플란테이션 뎁스도 굉장히 작았고 베이스라인 심전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고 나서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퇴원 지시하면 블럭 오고 퇴원 지시하면 블럭 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블럭이 올 때는 환자가 신코피를 바로 할 만큼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로우 페이싱 버든을 예상을 하고 마이크라를 삽입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싱 번들이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아주 간헐적으로는 블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 환자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환자분들은 이런 환자분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하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체인지하고 인펙션도 오고 위치도 바꿔보고 에이리드도 잘못돼서 또 이제 다 제거하고 또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바꿔보느냐 에피카디알로 바꾸느냐 환자는 차라리 제거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던 와중에 마이크라는 사실 인펙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 환자분에서는 시스템을 모두 제거하고 마이크라를 삽입하였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치료가 이제 리플레이스가 예측되었던 일렉티브 OP가 예정되었던 환자가 식사이너 신드롬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렉티브 서저리였기 때문에 바로 예상이 된 건 아니고 한 달 후의 상황이었는데요. TBR을 할지 TBP를 할지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분도 이제 미리 마이크라를 넣어서 이제 회복을 시키고 서저리를 진행하고 그랬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라는 기존의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코스트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니셜 코스트는 거의 한 뭐 3, 4배 이상 들어갈 만큼 비싼 장치로 아직까지는 본인 부담금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포켓이나 리드 관련한 컴플리케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팔로업을 하는 와중에 환자분들이 외래를 외우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QOL이 좋으신 편입니다.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대체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지만 현재는 그 메드트로닉사의 마이크라 같은 경우는 에이트리움을 센싱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었고요. 추후에 나올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이트리움에 추가적인 리들리스 장치를 넣는 제품까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는 아무래도 코스트적인 측면이고 아직까지는 과거 장비에 비해선 롱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AB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얘는 고리에 이렇게 걸어놓는 것인데 에포트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드를 박는 것처럼 스크류로 이렇게 꽂아놓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건 뭐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스톤사나 다른 바이오트로닉사나 다른 회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발전상은 아마도 프로그램도 더 발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들도 더 발전하면서 페이스메이커는 불과 100년 안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해온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